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대단히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무리하게 그리고 실은 위법하게 이것을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갖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와중에 또 발생한 것이 바로 사보임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권은희 위원을 제2배 임재훈으로 교체한 그런 사건입니다. 뉴스에서는 이것을 사보임, 그래서 사임 보임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법률 용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에는 선임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국회법을 보면서 이것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이번 사건의 경과, 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이때는 국회 임시회 회기 중입니다. 이것이 임시회 회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개 특위라고 하는데 그 위원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 선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요청을 국회의장 문희상이 2019년 4월 25일, 그러니까 바로 당일에 같은 날에 이것을 제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하는 공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법의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국회의장은 좀 안 지켜도 되는가?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그런 뻔한 답이 있죠. 누구나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 문희상,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김관영,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제2배 임재훈 모두 국회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래야 한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1항의 내용이 그것인데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법과 국회 규칙이 충돌하게 되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논의를 하고 법률안을 또 통과를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 국회 규칙이 국회법에 위반되면 국회법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국회 규칙은 위헌 무효가 된다 하는 겁니다. 헌법 제64조 제1항에 위반되고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 그 이하의 다른 법규는 효력을 잃습니다. 위헌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이야기고 그 법령이 법규가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행은 어떤가?
국회에서는 종종 관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관행은 법규도 아니고 일종의 그 관습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은 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관행이 국회법과 충돌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때에는 그것이 설령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위헌 무효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언론에서 말하는 그 사보임 사건,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국회법 제48조 여기에 보면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개선은 고쳐서 선임한다, 바꾼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어낼 것이 개선은 선임이 있은 후에 선임된 자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선임 없이 개선은 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 제6항이 바로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반을 했다 하고 지적을 받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48조 제6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 앞부분이 이렇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제48조 제1항부터 제48조 제4항까지에 따라서 위원을 개선할 때, 바꿀 때 이 부분은 제48조 제1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4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하겠죠. 제48조 제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즉 상임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인데 이번에 우리가 다룰 것은 선임 부분은 아니죠. 개선,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48조 제1항은 이번 사안에 적용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2항, 3항, 4항은 가위표를 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선임 부분은 이번 사안과 관계없다. 개선, 이 부분만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죠. 2항, 3항, 4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2항은 선임에 관한 겁니다. 그런 관계없죠. 제3항 이것은 선임과 개선에 관한 것이어서 개선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3항은 정보위원회에 한정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원회는 사개특위 정보위원회가 아니죠. 그래서 3항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제4항은 특별위원회. 그러면 사개특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니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4항은 선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48조 제6항에서 이 A 부분 제1항부터 4항까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제1항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에서 무엇을 규정하느냐? 상임위원은 처음에 이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선임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선임은 아니고 개선만 볼 겁니다. 상임위원은 개선한다.
어떻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바로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 경과에서 김관영 대표가 요청을 했고 문희상 의장이 그것을 제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은 48조 제1항에는 맞는 이것을 충족시킨 처리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부분을 보기로 하죠. 임시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쉼표가 있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하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조문 조항을 읽을 때 처음에 이렇게 쭉 가서 마침표가 있는 데까지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 본문이 원칙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다만 하고 또 문장이 이어지죠. 이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앞부분은 본문, 주된 것이고 뒷부분은 단서라고 불러서 예외적인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이 본문이 주이고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이 적용될 때만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바로 풀이를 한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제48조 제6항에서는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다. 우선 이제 본문을 보기로 하죠. 본문 중에 이번 이 사건, 이 사보임 사건, 이거는 임시회의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기회 부분은 이번 경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번 경우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없다로 봐도 되겠죠. 본문은 여기까지 끝이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임시회기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임시회의 경우 이 회기 중에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임시회의 회기 전에는 바꿀 수도 있겠죠. 아무리 해석을 바꿔서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회기가 끝난 후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꿀 수 없다는 제한은 회기 중으로 딱 잘라서 이때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개선하면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위헌, 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데 다만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도 바꿀 수는 있구나.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예외 규정 단서 부분이죠. 여기를 잘 살펴보기로 하죠.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게 봤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임시회의 경우에 안 된다를 깨고 바꿀 수 있고 정기회의 경우에 안 된다를 깨고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든 넓은 쪽으로 보기로 하죠. 그러면 위원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서 부분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여기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위원이지요. 바로 이번 사건에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허가를 요청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지요. 이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개선 허가를 요청한다. 그만두겠다.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의장이, 문희상 의장이 허가를 했을 때 그때는 이 앞에서 회기 중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고 바꿀 수 있다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은 자의로 마음대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법조문에는 이것을 기역자로 꺾어라 하면 기역자로 꺾어야 하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라고 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허가를 못한다는 뜻이 이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어땠는가? 오신환 권은희 위원이 개선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물러날 수 없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들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들이 내가 이렇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들이 인정 안 했으니까 아예 없는 것이죠. 남이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법조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문희상 씨가 이들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하고 허가를 한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단서에 적용이 불가한 그런 상황을 적용시킨 겁니다. 강제로. 따라서 국회의장 문희상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죠. 국회법을 위반해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이것은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국회법을 위반해서, 즉 국회법을 위반하면 헌법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위반해서 이들을 직권을 남용해서 바꿨다 하면 그 바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기성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없어집니다. 무효로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분명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5,100만 누구에게나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같은 뜻을 보여주는 이 법조문을 두고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4월 28일 일요일에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틀렸고 그들이 어떻게 법에 어긋나는 거짓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 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을 몇 개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바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것을 부정을 합니다. 이 참고자료에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국회 사무처가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가짜다 하는 것이죠. 해석이 아니고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에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조문 자체를 국회 사무처가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된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시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하루도 빠지면 멈추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위원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시회를 계속해서 계속 회기 중이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은 바꿔놓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억지인지 미련한 건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국회 임시회는 임시회를 한없이 계속할 수는 없죠. 우선 간단히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 1년에 정기회는 한 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기회 100일이 있죠. 그런데 365일 임시회가 계속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되면 단 한 번도 그 회기 중이기 때문에 위원을 바꿔놓을 수 없다. 바꿔넣어야 할 경우에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 아니 법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을 관행으로 깨겠다 이겁니다. 정문이 있는데 항상 개구멍으로 다녔기 때문에 정문을 폐쇄하라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가 말하는 이 자기네들이 이 법에 위반해서 회기 중에 사람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관행이다. 만일 그것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단서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랬다고 한다면 그 관행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회법에 위반된 위법행위입니다. 그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역시 이 관행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그렇게 처리된 사건들은 효력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국회 사무처의 그 주장, 변명에서 지금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석이 아니다. 법조문 자체다. 법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의 이 참고자료, 보도 참고자료의 문장을 보게 되면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서를 내놨을 때 그 문장을 흉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지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예를 든 것도 국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만든 것이고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헌 결정서 흉내를 내는데 국회 사무처가 헌법재판소는 아니죠.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는 그런 해석을 국회 사무처가 냈다.
도대체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있는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개선 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대하여 이제 이것이 왜 틀렸는지는 여러분도 바로 알 겁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보면은 위원이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해서 위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 개인의 요청이 필요한 겁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원 스스로가 이것을 요청해야 되고 위원 자신에게 바로 이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이 아무리 봐도 너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죠, 국회 사무처는. 그런데 국회 사무처의 변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죠. 제48조 제1항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은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이 국회 사무처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낸 사람은 법조문을 읽을 줄 모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무처에서 법조문도 읽지 못하면서 이 법조문이 효력이 없다. 이 법조문은 틀렸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개선한다. 의장이 이 내용은 김관영 대표가 위원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뭐냐면 제48조 제6항 본문의 요청이다 하는 겁니다. 단서는 아닌 것이죠. 이 본문의 경우에 이와 같은 임시회의 금지사항이 있고 정기회의 금지사항이 있는 이것을 준수하는 상태에서의 요청,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단서의 문제이죠. 단서에 잘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대표위원이 허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위원이 허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김관영이 허가를 받는 것은 단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관영은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의 이 주장은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 48조 6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할 때 김관영 대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선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단서, 바로 이번에 그 위원 교체하는 사보임 문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오신환 권은희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것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요청이 없으면 그 요청을 허가할지 말지 판단할 필요도 없죠. 요청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혹시 아픈 게 아닐까 하고 들여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아예 없었죠. 그런데 이 단서가 언제 작동이 되느냐? 그러한 요청이 있고 나서 일단 요청을 받은 문희상 의장이 이것을 허가를 해야 할 것인가 하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을 할 때 바로 법에 따라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이들이 내세웠는가? 그 다음에 그 내세운 것이 사실인가를 판단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들이 요청하지 않았고 이들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데 문희상 의장이 이들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를 판단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마치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한글만 알면 사실 법률 해석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글만 알면 우리 국어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알면 이 법조문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행위다, 범죄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신환 의원이 그만둘 의사가 없다 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한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이 이것을 인지했다는 공식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 보도자료에 또 있죠.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오신환 위원이 그만둘 의사가 없다. 이것을 의장이 허가하면 안 된다. 하고 의장에게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요청이 잘못된 것이다. 위원이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법 48조 제6항 단서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들었다고 문희상 의장이 보도자료로 밝힌 것이 있죠. 바로 의장이 스스로 인지했다는 공식 증거가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알면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의 사항이 아닌 것을 알면서 이것으로 단서에 해당한다 하면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이번 보도 참고 자료에서 문희상은 2018년 7월에 취임해서 현재까지 임시회 회기 중에 그렇다면 단지 이것만 보면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죠. 임시회 회기 중에 총 238건의 개선을 허가했다. 일단은 238건이 이 법조문에 위반되는 국회법에 위반되는 그런 개선 허가 행위를 했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만일 국회 사무처가 밝힌 이 238건 이것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모두 문희상의 직권남용으로 될 것이고 그것은 위헌이면서 위법한 행위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법률을 부정하면서 그것이 법률 해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문희상의 행위에 조력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